네, 가장 뜨거운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목요 정치 토크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네, 충북대 안성호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117분간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평론가께서. 네, 시도는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이런 기회는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국민과의 대화를 한 4차례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꼭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겠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약사항이었죠. 예,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도 너무 늦었다. 앞으로도 훨씬 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번 그 국민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뭐 형식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많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어수선하기도 했고 네. 또 질문자들의 질문, 또 깊이 있는 질문을 할 기회도 없었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네, 다시 그래서 또.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라도 예. 조금 자주 좀 갖는 게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안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좀 밋밋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허전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보면은 청와대 좀 민원 창구가 있거든요. 네. 그 민원성 그 창구에서 하는 수준인데 이걸 직접 대통령께서 설명하셨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 그 수준에서 좀 더 좀 빅이슈로 또 깊이 있게 또 진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또 특별히 또 이게 쓴소리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미국 같은 경우는 타운홀 미팅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역에 이제 방문했을 때 즉석에서 이렇게 뭐 카운티라든지 시티홀에서 즉석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방송국에 모아놓고 3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타운홀 형식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이 소통을 하려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한 300명 되거든요. 네네네. 수시로 매일같이 기자회견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조국 장관 인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한 확고한 입장 등을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각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각자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정의 기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현실 인식이 좀 그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대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대책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담까지 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강남권만 이제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최근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의문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택하고 있는 뭐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 현재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다라는 지적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중에 지금 떠도는 부동자금이 워낙 많고 그 자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특히 금리 인하되는 와중에 전국이 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차원도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돈 문제, 자금 흐름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식이 좀 덜 돼 계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안 교수는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저는 한 3개월 진행됐던 그 강장 정치, 예. 그 시민들이 직접 강화문 광장 그리고 이제 소초동에서 모여서 엄청난 집회를 했거든요. 예. 사실 강화문 광장에도 대통령이 지근거리했으니까 직접 나올 수도 있었고요. 또 맘만 있으면 서초동 광장에도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보면은 조국 사태 문제는 서초동과 연관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문 광장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적인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과는 했지만 아주 짧게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조국 사태를 아주 짧게 사과한 다음에는 굉장히 길게 검찰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강화문 광장과 서초동 광장의 그 규모와 크기에 균형 감각이 좀 없으신 게 아닌가. 네. 민심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그 대통령의 말씀이 좀 길고 짧은 것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 부동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에서조차도 강남에 지금 똘똘한 아파트 하나 사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수요 공급은 시장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겠습니다. 계속 정책이 나오지만 집값은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게 저도 사고 싶어요. 돈 많이 알겠습니다, 있으면. 교수님. 이제 다음 주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정치권에서는 불출마, 즉 인적 쇄신이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을 교체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 요구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교수? 뭐 늦었지만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5분의 1을 커트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20%. 근데 이번에 3분의 1이니까 한 33%를 컷오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갈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화 운동 대학교 때 한 3, 4년 해고 3, 40년씩이나 기득권을 그렇게 차지하는 거 이런 건 집단적으로 좀 물갈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뭐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연령만 네. 많다고 해서 물갈이 이거 컷오프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갈이 할삼을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물갈이고 상관없이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평론가께서는 그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각 당 모두 비율을 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죠.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교체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예. 그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는 사람보다 뭐 더 못한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을 잔뜩 공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걸 만족해 할까요? 그렇지 않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부분이 왜 논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들보다 뭐 좀 더 새로운 그런 인물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 데리고 와서 공천하겠다?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인선의 문제다. 그렇죠. 국민들이 네. 보기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얘기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초선을 많이 교체하는 정당이 대체로 선거에서 이겨왔습니다. 네. 그런 추세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대 교체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야 모두 지금 좀 더 아주 좀 폭 깊은 그런 그 교체를 생각해야 될 시기인데 여전히 좀 수치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대 총선에서 이 충청권 판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청권은 언제나 그러니까 좀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이제 총선도 결과가 그랬고 네. 이번 역시 그럴 것으로 이제 일단 보이고요. 충청권이 그래서 이제 뭐 전체 그 총선의 뭐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또 충청권에서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인적 교체에 대한 요구도 가장 높은 지역이 충청권이다. 알겠습니다. 안 교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충청권은 험지거든요. 예. 50대 50이니까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영남이나 호남은 거의 80%는 되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래서 굉장히 험지이기 때문에 판세도 아마 50대 50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27석에서 거의 지금 11대 13 이렇게 비슷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그리고 충북대 안성호 명예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